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담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아찔하면서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하루, 그 특별한 경험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10여 년 전 제가 아직 건설 현장의 생생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경험을 쌓아가던 햇병아리 공정관리 기술자 시절이었죠. 그때는 정말이지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우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청사 담당자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대뜸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 계약이행보증각서에 도장 좀 찍어서 본사로 빨리 올려주세요. 순간 제 머릿속은 마치 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듯 하얗게 백지장이 됐습니다. 계약이행보증각서? 그게 대체 뭐지? 이런 서류가 있었던가?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서류가 우리 공사 전체의 책임 구조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회사의 존립까지도 뒤흔들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류의 이름조차 생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본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본사에서 혹시 양식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원청에서 빨리 제출하라고 재촉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없어서요. 다행히 본사에서는 늘 쓰던 양식이라며 팩스로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서류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장만 꽝 찍어서 원청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그 문서는 도장만 찍으면 그만인 서류,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서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이나 법적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현장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문득 그때의 일이 떠오르며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제출했던 그 문서가 단순히 종이 한 장짜리 서류가 아니었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의미와 책임이 담겨 있었구나. 공사 수행 능력부터 시작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책임 범위, 뜻하지 않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문제, 부실 시공 발생 시의 법적 책임, 심지어는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정말이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이지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동시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도장만 찍어주는 건설 기술자가 더 이상은 이 현장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중요한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혹시라도 큰 낭패를 보는 동료가 없도록 계약이행보증각서 이 녀석을 아예 뼛속까지 해부해서 우리 동료 건설 기술자들에게 제대로 그리고 완벽하게 알려드려야겠다. 오늘 이 콘텐츠는 바로 그 다짐 그리고 저의 아찔했지만 소중한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시행착오와 뼈아픈 깨달음이 여러분께는 유익한 지식이 되고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부터 계약이행보증각서의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다 함께 힘차게 출발! 혹시 더 많은 건설 관련 알짜 정보를 원하신다면 설담연구소 구독으로 더 많은 알찬 정보들을 만나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이행보증각서, 도대체 뭐길래 원청이 그렇게 급하고 간절하게 요구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정말이지 별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도장을 찍었던 각서였지만 이 녀석이 알고 보니 보통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법적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 내용을 알면 원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이 각서는 우리가 공사를 성실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구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우리의 의지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이 각서 한 장으로 원청은 시공사의 책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고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공 품질이 약속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심지어 현장에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어쩌죠? 그때 원청은 주저없이 바로 이 각서를 근거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각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둘째, 공사 불이행, 공사 지연, 혹은 부실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만약 공사가 약속된 기간보다 지연되거나 시공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시공이 발생하거나 혹시라도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안전사고가 터진다면 원청은 이 각서를 들이밀며 여기 이렇게 약속했잖아. 이제 책임을 져야지 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각서는 단순히 열심히 할게요 라는 막연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기능하는 것이죠. 이러한 책임 범위는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각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종종 헷갈려 하시는데 이 각서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함께 이행보증 세트를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우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우리 시공사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보험 상품인 셈이죠. 반면에 계약이행보증각서는 우리 시공사, 즉 우리가 직접 발주처에 대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책임을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즉, 금융기관의 보증과 우리의 직접적인 책임 선언,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합쳐져야 비로소 발주처 입장에서 완전한 계약이행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 원청사가 왜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저에게 도장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서류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책임 의지를 단순히 구두 약속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확실하게 받아두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젠 계약이행보증각서를 단순히 지나쳐버릴 수 있는 흔한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중요한 각서를 현장 실무에서 제출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들이 실질적으로 뒤따라올까요?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부딪히고 때로는 뼈저리게 후회하며 느낀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계약 이행 보증각서는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리스크의 책임 출발점이다. 정말 무섭도록 정확하고 또 무섭도록 중요한 말이죠. 이 문구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체상금 문제가 터집니다. 계약 이행 보증각서가 있다면 원청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각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부실 시공이 발생하면 심각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각서에 명시된 책임 조항은 부실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부실 시공은 단순한 재시공을 넘어 전체 공사 일정 지연 및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이 밝혀지면 행정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각서에 명시된 안전관리 책임 조항은 우리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우리는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하도급 업체 관리가 미흡했다면 우리 시공사에게 기체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도급 업체의 문제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도급 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잘못이 곧 우리의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섯째, 심지어 설계 오류 발견이 지연되면 추후 설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설계 도면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설계 오류를 제때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 저처럼 아유 그냥 종이 한 장인데 뭐 대충 도장만 찍어서 올리면 되겠지? 라고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계약 이행 보증각서 하나가 여러분의 현장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운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를 괴롭혔던 이 각서 문구 하나하나를 다시 꼼꼼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비슷한 분쟁 사례들을 찾아보며 밤샘 연구를 거듭했죠.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분쟁 사례들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조항들을 지금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이 조항들만 제대로 알아도 현장에서 겪을 불필요한 리스크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불가항력 제외 조항은 각서에 반드시 그리고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폭우, 강풍, 태풍,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국가재난 혹은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 그리고 정부나 상위 기관의 공사, 중지지시 등 도저히 우리 시공사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문구는 절대로 각서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런 문구가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 고스란히 떠안아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각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조항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추가를 강력히 요청하거나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당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면 지시 원칙을 각서에 명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구두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급하게 지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태연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정말 100% 확률로 발생합니다. 이런 불필요하고 골치 아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계약 이행 보증각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면 지시 원칙을 확립하면 현장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도급사의 입장에서 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하도급 관리 조항은 완화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청에게서 이를 받아 하도급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청이 요구하는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조정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원청의 각서와는 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협의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청의 설계 오류로 인한 문제까지 하도급사가 책임지게 하는 조항 등은 반드시 수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조항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몰랐던 시절에 저는 그저 남이 준 양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아셨으니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도장 찍는 행위를 넘어서 문서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협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현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모른 채 도장을 찍었던 계약 이행 보증각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닳고 다른 그 문서를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과 동시에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문서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무심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내용조차 알 수 없는 계약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결한 것과 다름없다.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겪었던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현장의 소중한 후배들이 똑같이 겪지 않도록 저는 현장의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얘들아, 계약 이행 보증각서는 그냥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야.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우리 공사의 시작을 결정하고 우리 회사의 모든 책임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 문서란다. 그러니 반드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이해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게 될 수많은 리스크 앞에서 이 정보가 하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늘면서 계약 이행 보증금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증금 지급 지연 또는 거부,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이행 보증각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 보증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인데,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실손보상 방식과 계약 불이행 시 계약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 방식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의 경우 원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보증금 청구 시 보상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미시공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도 계약 이행 보증의 보증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니, 시공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도 보증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도급 대금 제때, 제값 지급을 위해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축소하고 지급보증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관련 법규와 최신 동향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이번 콘텐츠를 통해 저처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건설 기술자가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생활이 늘 안전하고 순탄하며 무엇보다도 현명한 결정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관련 양식 샘플을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장 업무에 작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방문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담연구소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그리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현장에서 빛나는 전문가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